안녕하세요, 노다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해리 스택 설리반의 정신치료 기술입니다. 오랫동안 집단 상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대인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풀어볼 수 있는 상담 이론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상담 이론은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이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리 스택 설리반이 대인관계 중심으로 성격과 정신병리 또 마음의 건강을 논의해야 된다는 주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리 스택 설리반의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해리 스택 설리반은 직접 많은 글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몇 권 안 되었던 책도 직접 우리나라엔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알게 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체프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책 날개에서 저자 소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프먼, MD, 메디컬 닥터의 약자입니다. 이제 의사, 정신과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레이터 캔자스 시티 정신건강재단의 개관 강사, 전 캔자스 의학대학 정신의학과 임상 부교수, 미주리주 캔자스 시티의 성모병원, 메로나 의학센터와 연구병원 및 의학센터의 주치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 심리치료하시는 의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은 김보연 선생님이십니다. 역자 소개를 책 날개에서 읽어보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현 성가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교수, 마음의 뇌과학 연구회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법제의사, 자문위원, 가톨릭대학교 의학부 졸업,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수련 전임 강사, 안성시 정신보건센터장, 인간관계 정신분석 연구의 수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책을 쓰신 분이 해리 스택 설리반은 아니지만 해리 스택 설리반의 이론에 근거해 오랫동안 현장에서 많은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가 해리 스택 설리반의 이론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의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치료자가 상담 동안 하는 일, 참여 관찰. 2장 알아차림, 자각과 알아차리지 못함. 3장 불안에 대한 처리와 의사소통의 흐름. 4장 안전작용과 자기체계. 5장 공식화와 가설의 시험, 합의적 확인. 6장 역동. 7장 치료와 일상에서의 병렬 왜곡. 8장 정신치료에서의 특별한 언어적 및 비언어적 기술. 9장 다양한 종류의 정신치료 문제를 다루는 방법. 10장 상담의 구조화. 11장 해리 스택 설리반의 업적에 관한 독자들을 위한 안내. 이렇게 총 1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책에서 해리 스택 설리반의 이론을 아주 단편적으로만 접할 수 있었는데요. 단편적으로만 접했던 내용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단 상담의 이론서와 같은 얄롬의 최신 집단 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에서 봤던 수많은 표현들이 사실 해리 스택 설리반이 먼저 썼고 그것을 얄롬이 집단 상담 현장에서 적용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심리치료를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설리반이 어떤 치료를 하는 사람이었는지, 또 이 책의 저자인 체프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역자 서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리반 정신치료의 특징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출발하였음에도 실용주의와 엄밀한 과학주의를 바탕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인간관계의 역동의 측면에서 새롭게 창안하였습니다. 인간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프로이트의 내부 갈등 모델을 두 사람의 심리 역동으로 확장시킨 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의 경험으로 변형되거나 성숙해가는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관계의 근원인 양육자와의 역동으로 환원되고 결국 수정과 통합을 마주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란 사회적 인간 삶의 정수이며 인간의 성숙, 뇌 발달의 과정과 치료 과정을 매개하는 주요 도구인 것입니다. 설리반 정신치료의 핵심은 매우 주의 깊고 공감하는 비언어, 언어적인 인간관계 환경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의 원글은 해독하기가 쉽지 않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정신은 환자와 고객을 만나는 치료자가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경험과 과학적 자질, 필수적인 인본주의적 태도, 그리고 걸맞는 노력과 실력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프먼 교수는 몇 분 안 되는 설리반 전문 저자로 활동한 분이며 설리반의 글에서 독자가 잘 이해 못한 부분이나 설리반 자신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체프먼의 탁월한 해석을 통해 설리반은 세련되고 깊이 있는 사상가로 다시 태어납니다. 체프먼의 이 책은 정신 심리 분야의 전문가들과 특히 설리반의 치료법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좋은 영향과 도움이 되기를 확신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랐던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설리반이 새롭게 창안한 방법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상담자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상담계에 너무나 많이 녹아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사실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을 대략 100년 전에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설리반은 그 시대의 선구자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놀랐던 사실은 설리반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담자의 불안을 어느 정도 낮춰야 된다는 면에서 설리반은 내담자를 자극하지 않는 그런 말투와 방법을 취하기도 했지만요. 때로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힘들게 하는 왜곡된 대인관계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설리반은 때로는 드라마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신치료자의 몇 년 동안 치료자는 규칙과 같이 본 서적의 이전 장에서 개요된 것과 같은 표준 기술을 고수하게 됩니다. 그 이후 치료자는 그에게 잘 맞고 아마 다른 모든 치료자에게는 유용하지는 않는 그런 기능인 레퍼토리의 것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치료에서 멜로드라마의 사용은 이것의 적절한 사례입니다. 설리반은 그 자신이 멜로드라마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능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다른 치료자의 수중에 사용되지 않을 많은 방법을 기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례에서 설리반은 그가 관여하는 잘 알려진 치료자에게 많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한 겁먹은 환자를 상담했었습니다. 이것을 감지하고 설리반은 처음 상담의 첫 몇 분을 이른바 없어진 종이를 찾기 위해 서랍과 그의 책상 위를 뒤지며 내가 이걸 어디다 뒀지? 어디에 쓸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했습니다. 설리반은 이 분명한 찾는 행동을 멈출 때쯤 이 환자가 그의 경외심을 잃고 그의 문제에 대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상담자들은 내담자를 위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설리반은 때로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생각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종의 연기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이라면 해리 스택 설리반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책을 구하는 것이 쉽진 않기 때문에 아마 해리 스택 설리반이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마침 우리나라에 해리 스택 설리반의 이론을 잘 설명해주는 이 책이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해리 스택 설리반의 이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또 현장에서 상담을 하는 전문가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결국에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태어나서 대인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다시 상담자의 대인관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상담자는 대인관계 전문가이어야 하고 또 대인관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전문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